여러분, 저 우한에서 왔습니다. 비키세요. 저 갈. 我从武汉来的. 안녕하세요. 법무부는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승 김정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우한 코로나 때문에 좀 난리죠. 사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막 난리고 국제적으로도 감염자가 많이 생겨서 좀 난립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이런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나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 씨가 좀 알아보셨다고 했죠? 네. 어떤 일들이 있던가요? 지금 소독제나 마스크를 비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쁘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몰카로 찍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나빠요.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도와서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게 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정 씨가 알아본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마스크 사기가 네. 첫 번째죠.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마스크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입금까지 다 해놨는데 근데 그 판매자 측에서 계속 각종 이유로 그 마스크를 안 보내주고 있어요. 지연되고 그리고 막판에는 연락 두절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사려고 판매자한테 돈까지 다 보내준 상황에서 판매자는 뭐 때문에 늦어진다 이래저렇게 늦어진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사라져 버리네요. 그럼 마스크를 사려고 한 사람은 그냥 돈만 잃어버리게 된 거네요. 제 형법에는 사기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사기죄가 뭐냐면은 타인을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기죄라는 것은 남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행위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가 사기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 씨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마스크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자기 돈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마스크를 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그 사람한테 돈만 받을 목적으로 거짓말한 거였다 라고 이런 상황이 인정이 되면 사실 이거는 사기죄라는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 비슷한 사안도 제가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나 또는 마스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한테 광고를 하기를 내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좀 싸게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8명으로부터 총 1억 1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마스크는 전혀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돈을 받아서는 자기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또는 PC방에 가서 인터넷 도박 작업을 해서 그걸 다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실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이 구속이 돼서 사기죄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이 원래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판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판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 사기죄라는 걸로 처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 대량으로 마스크를 사고 또 비싼 가격으로 그거를 다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요즘 우리 사재기니 매점 매석이니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복잡할 때 물건이 많이 부족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많이 사들였다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팔면 사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한 가격이 아닌 몇 배를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상당히 통제를 할 필요성은 사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법률에 이게 통제를 하고 있긴 하는 건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어떤 물건을 사들여 가지고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물건을 이렇게 사들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또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함부로 따놓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신고센터를 최근에 만들어 두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저희도 착용하고 있지만 이런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업체가 너무 많이 사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그러한 조치에 의해 가지고 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들이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끔 했더라고요. 생산자는 매일매일 그때 생산량이 얼마가 됐고 그 중에서 얼마가 출고가 됐고 또 남아있는 재고량이 얼마인지를 매일매일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도 단일 판매처 단일이 사가는 사람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1만 개, 손소독제는 500개 이상을 이렇게 한 곳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을 되고 있지만 이런 업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를 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는데 식당 업주와 관련해서 뭔가 다른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내니 어쩌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 사람은 실제로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업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나는 확진자다. 너네 식당에 가본 적이 있다.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내가 그 식당 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겠다. 그렇죠. 요즘 이게 코로나가 감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식당에 다녀온 사실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왔던 사람들한테 이제 다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일반 소문인들은 절대 그게 안 가겠죠. 그게 나중에 소독하고 안전조치가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식당은 사실 영업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 거의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자기가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당 업주한테 속여가서 거짓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확진자가 아님에도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한테 돈을 주게끔 만들고 식당 주인이 거기 속아서 자기 식당 이름이 퍼지지 않게끔 만약에 돈을 주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사기죄뿐만 아니라 이게 약간 공갈죄라는 게 있는데 폭행 협박 같은 걸 해서 돈 줄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에 공갈죄라고 성립될 수가 있는데 식당 업주를 불안감에 떨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공갈죄도 성립할 여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참 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참 여러 사람들이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이런 뉴스도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문제가 되는 사례였어요. 네. 이 사람도 실제로 확진자가 아닌데 자기가 지하철에서 저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 페름이에요. 모두 저한테 떨어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몰카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찍힌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만약에 이제 공개적으로 지하철역이나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가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했다면 사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처에만 있더라도 감염될 우려가 많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하철역에서 그런 걸 크게 떠들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처벌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형법이라는 건데 형법에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처벌하는 법, 형법 외에 더 다른 특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항에 의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확실히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에는 해당될 것 같아서 경범죄로는 처벌받을 것 같고 지하철은 이 지하철 업무를 관리하는 교통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지하철역 내에서 구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 안전 관리 업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은 주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서로 막 나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안전 사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하철 교통공사의 어떤 안전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인정이 되면은 업무 방해죄도 성립하려지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만약에 찍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요즘 뭐 너튜브나 그런데 이게 영상을 만약에 퍼뜨렸다 그렇게 하면 그런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여러 사람한테 전송을 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보다 처벌받는 수위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이 있는 건 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나면 그때는 곧바로 이제 아마 처벌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저 신기한 뉴스 또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클럽에 가서 종업원한테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경찰 조사 받게 그렇죠. 되겠죠. 폭행을 했으면 폭행죄로 조사를 받겠죠. 네, 근데 신기한 게 그 네.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 수사관님한테 저는 확진자예요. 코로나 확진자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사가 중단되는 거죠. 와, 병원에 갔는데 네. 그리고 수사할 때 자기가 네. 중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다 했어요. 음, 근데 실제적으로 체온을 측정할 때 네. 뭐 증상으로 나왔고 네. 그리고 출입국 그 사실 조회를 했는데 네. 뭐 해외 간 경력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조사받기 싫어서 거짓말을 해서 조사하는 것을 어떻게 좀 방해를 한 셈이네요. 저희 형법에는 이제 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데 그 일 처리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경우, 즉 폭행 협박을 하거나 또는 거짓말, 위계로서 이 공무 처리하는 내용을 방해를 하게 되면 성립하는 죄가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감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조사 진행하는 것을 이 방해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인 제가 볼 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 하나 예를 들면 하나 지금 폭행죄로만 처벌받으면 될 것인데 그 순간에 조금 조사를 이게 미루려거나 이게 좀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또 다른 죄가 지금 추가된 셈이죠.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잘 안 가는데 이분은 클럽까지 가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담한 부심리신 것 같기는 하네요. 진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온 국민들이 여러 가지 좀 불안에 있고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게끔 많이 노력하고 조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조심을 하셔서 이 코로나가 큰 더 문제 발생하지 않고 사라질 수 있도록 각자가 자기 건강 관리에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법인 법성의 이금호 변호사였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